방막의 두께랑 굴절률 그리고 흡수계수까지 구할 수 있는 장비고요. 이 장비는 이제 화장대역은 LED를 사용해서 비즈블 열까지 나와요. 근데 대부분 700나노까지밖에 안 나와요. 원래 비즈블이라고 하면은 뭐 380에서 1000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400에서 700 정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V 영역이 없기 때문에 UV에서의 뭐 빛의 특성, 물질의 특성 같은 거는 따로 보실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두께 같은 거는 거의 대부분이 비즈블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께랑 비즈블에서의 그 물절률, 흡수계수는 전부 다 도와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트는 크게 여기가 이제 폴러라이저 모듈이에요. 안에 그 광원하고 폴러라이저가 들어있고 모터가 들어있고 렌즈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은 이제 아날리저 모듈이에요. 빛을 받는 부분이고 안에 그 모듈의 구성은 똑같아요. 렌즈가 들어있고 모터 그리고 폴러라이저가 들어있는데 이 뒷부분은 이제 그 분광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빛을 분광시켜주는 장치고요. 그래서 빛이 지금 70도 브루트 앵글 70도를 가지고 방막에 입사가 되는 구조고요. 입사가 되면 변화된 평광 상태가 방막의 특성에 따라서 또 평광 상태가 변하게 되고요. 그 다시 변화된 평광 상태가 70도로 고정된 그 플로저를 통해서 분광기로 입사가 돼요. 그래서 그 분광기에서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그 식을 사용해서 알파와 베타라는 광합성소를 뽑아내게 되어 있고요. 그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두께, 굴절률, 흡수계수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뭐 대부분 큰 맥락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시는 거는 이제 콜리메이터라고 해서 측정을 하실 때 이제 얼라인을 잡으셔야 되는데 얼라인이 크게 이 스테이지의 평탄도를 맞추는 틸트 얼라인하고 스테이지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제트 얼라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틸트 얼라인은 앞에 보이시는 그 콜리메이터를 켜주시면 붉은색 레이저가 수직 입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색 레이저가 이 원의 중앙에 오게끔 조정을 해주시면 그 스테이지 틸트가 평탄도가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만약 저기 중앙에 안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를 제가 이제 나중에 샘플을 올려놓고 측정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조절 나사는 이 스테이지 밑에 톱니바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움직이시면 위아래, 또 하나는 좌우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레이저가 가운데 오게끔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안에 보이시는 눈금 하나가 100분의 1 정도 돼요. 100분의 1도 정도 되니까 뭐 저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데이터에 크게 영향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맞춰주시고 측정할 때는 반드시 꺼주시고요. 이 레이저가 지금 550 화장을 나오고 있는데 붉은색 레이저가 나오는 부분하고 이제 측정이 되는 광원이 닿는 부분하고 거의 겹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켜놓으시면은 그 포장대에서의 굴절이 조금 변하게 되니까 반드시 측정하실 때는 이거를 꺼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장비 켜는 순서부터 제가 진행을 드릴게요. 네. 장비는 크게 메인 전원하고 광원 스위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메인 스위치를 켜주시고 그다음에 할로겐이라고 적혀있는 광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광원은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이 광원 자체는 라이프 타임이 1000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뭐 하루에 3-4시간 정도 사용을 꾸준히 해주시면 1년 반 정도 사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현재 뭐 다른 업체에서는 뭐 하루 종일 24시간 켜놓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4개월 정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광원은 조금 주기가 짧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사용하실 때만 켜놓으시면 그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 사용하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혹시 뭐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혹시? 예열은 권장은 대부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15분, 20분 동안 광원이 조금씩 세지곤 있는데 데이터로 따지면은 한 0.5옹스트롱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뭐 5옹스트롱 정도가 크게 작용한다 하시면은 뭐 웜업 타임을 15분 정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가 크게 뭐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바로 측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뭐 특별하게 LED 광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타임이 1000시간은 아니고 거의 반년구라서 특별히 뭐 소모되고 그런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장비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 특별히 교체하실 건 없으시고요. 소모품은 뭐 요 광원 하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비용을 추가해서 소모되는 부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광원까지 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면에 보시면 LE53RSE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고요. 작동되는 동안에는 지금 뭐 안에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모터라든지 분광기 같은 그 기기들의 통신을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USB 통신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충돌이 나게 되면은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그 프로그램이 켜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거는 뭐 매뉴얼에도 따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트러블 슈팅 가이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에러 메시지는 그 USB 통신이 끊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뜨면 일단은 PC에 있는 USB를 전부 다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비 꺼주시고 PC 끈 다음에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켜주시고 USB를 연결해 주시면 통신이 다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이런 소리가 뜨는 부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장비를 켜주신 상태에서는 측정하시고자 하시는 샘플을 로딩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뭐 핀이 하나 박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매번 같은 포인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4인치든 6인치든 맞게끔 핀을 고정을 해주시고 거기에다 맞게끔 샘플을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저희가 좀 공차를 넣어놨어요. 요거는 보이시면은 오른쪽으로 돌면서 안으로 좀 쪼여지거든요. 근데 요거 공차를 둔 거는 죄송합니다. 네, 그 공차를 둔 거는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밀이랑 인치 단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 보면은 측정하는 중간에 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차를 넣어놨으니까 놓으시고 쪼여주시는 게 조금 더 같은 포인트를 측정하시는데 용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올려놓으신 다음에는 프로그램에 이제 비온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비온을 눌러주시면 플로레저 앵글이 180도 돌면서 빛이 가장 세게 나오는 부분을 찾고 있어요. 빛이 가장 세게 나오는 부분에서 플로레저가 멈추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틸트랑 제터 라인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붉은색 레이저를 켜주시고 가운데 오게끔 맞춰주시면 틸트 얼라인은 완료가 되고요. 제터 얼라인을 맞추실 때 여기 인텐시티 UV 비주블이라는 빨간색 표시가 있어요. 이 인텐시티 수치가 가장 높게끔 맞춰주시는 작업인데 방법은 Z축을 임의로 한쪽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주시면 빛이 감소하면 다시 반대편으로 돌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서 최대가 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제 광원이라는 거는 계속 한 방 한 방 끓이면서 좀 노이즈 형식으로 타고 있으니까 50에서 100 정도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제 보셨을 때 대략으로 최대점이 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제터 라인도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온라인이 중요한 거는 평광 상태가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야지만 이 물질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인텐시티가 맥스가 된다는 거는 반대점 아날리저 모듈 쪽으로 이 평광이 정확하게 모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텐시티가 좀 작다는 거는 그만큼 평광이 이제 좀 잘려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거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평광이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왜곡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같은 웨이퍼라고 하면은 특별히 변하지는 않아요. 높낮이나 아니면 틸트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몽스트롱이나 나노 단위를 측정하다 보니까 이물질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접착제를 붙였다가 띄거나 하면은 조금씩 높낮이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웨이퍼라고 해도 올려놓고 한 번씩 확인하는 작업은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온라인이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비온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옆에 이제 메저먼트랑 인테그 타임이라는 두 개의 버튼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활성화되시면 밑에 인테그 타임 앤 다크를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측정하기 이제 최적화 작업을 하는 그런 버튼인데 먼저 이제 인테그 타임이라는 거는 빛의 노출 시간이에요. 빛의 노출 시간은 저희가 여기 이제 인텐시티 그래프를 보시면 65,000까지 스케일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 빛 자체가 측정을 하게 되면 폴라라이저가 360도 돌면서 2배 이상 커져요. 그래서 지금 맞춰진 25,000을 넘게 되면 65,000 넘어서 이제 세츄레이션 돼가지고 빛이 잘리게 되거든요. 그럼 평광 자체도 모양 자체가 좀 잘려서 왜곡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빛의 노출 시간을 가지고 인텐시티를 25,000에 맞게끔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테그 타임은 물질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반사를 더 많이 시키는 것들은 빛이 많이 반사되기 때문에 이제 노출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줄어들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고 반대로 반사가 안 되는 것들은 노출 시간을 늘려가지고 빛을 좀 더 많이 받아서 그 방향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은 밑에 인테그 타임으로 자동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다크라는 작업은 이제 측정을 하실 때 지금은 광원비 말고도 위에 외부에 있는 형광등이나 스펙 같은 게 전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크라는 작업이 실현이 되면 이 앞에 있는 셔터가 닫히면서 광원은 전부 다 차단이 되고요. 나머지 분광기에는 외부 빛들만 따로 받아놨다가 나중에 인테이지 보면서 차감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해주시면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오전에서 오후가 바뀐다거나 예. 아니면은 좀 장시간 켜놓게 되면은 인텐시티 양이 좀 바뀌기 때문에 외부광이 바뀌기 때문에 한 번씩 측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은 아니니까 한 번씩 측정하실 때마다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측정 준비가 완료가 된 거고요.
완료가 되셨으면은 다시 비온을 눌러서 매점 버튼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매점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폴라라이저가 360도 돌면서 측정까지 완료가 되는 시퀀스예요. 이렇게 하시면 측정까지는 다 완료가 되시는 거고요. 측정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지금 측정한 샘플에 해당하는 모델 레시피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그리드 핏을 눌러주시면 분석까지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시피에서 레이어 1에 해당하는 물질, 지금 주물질에 해당하는 두께, 그리고 파장대별로의 굴절률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옆에는 그거를 그래프로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위도 일렉트론볼트에서 나노파장까지 따로 떠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물질의 굴절률인 거네요. 네, 지금 그 선택된 물질의 굴절률이에요.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에 해당하는 뭐 크리스탈 실리콘을 클릭하면 크리스탈 실리콘에 해당하는 굴절률을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측정했던 물질에 해당하는 레시피, 그러니까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모델만 선택하고 네. 피팅만 눌러주시면 바로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 기능 중에 이제 오토핏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오토핏은 온을 해놓으면 측정을 한 동시에 바로 끝나면 분석까지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측정하는 물질을 정확히 알고 있고 정확한 모델을 알고 있으면 오토핏을 온하신 다음에 측정하시면 측정이 끝나고 바로 분석까지 진행을 자동으로 하는 버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옵션 사항에 보시면 이제 뭐 오토 매핑이라고 있어요. 정해진 맵에 따라서 이제 측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에러 포인트를 측정하다 보니까 각각 멈춰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토 피팅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이제 그런 오토 매핑 기능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이제 뭐 따로 한 포인트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따로 편하신 거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를 제가 교육을 해드릴 텐데 네. 혹시 그 전에 뭐